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지금 장안의 화자지 동덕의 봄. 이 동덕의 봄을 기념해서 그런 정신 상태가 썩어빠진, 썩어빠진 자유들. 썩어빠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겐 되게 위협이 되는 그런 사상이지. 지금 와서는 그지. 이미 그렇게 돼버렸고, 되게 안타깝게도 그런 게 사상이 썩은 데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자남들을 다 삼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하나의 거대한 나관이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사상 검증이라는 것들이 중요하게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이런 동덕의 봄 기념으로 좀 정신 상태가 좀 이게 썩어 빠진 예이 썩어 빠진 이런 자유들을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쯤은 안 해볼 수가 없잖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게 완벽하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 이자든. 그거는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동덕의 봄으로 인해가지고 전국 대학교 혜택가 다 뒤집어졌거든. 다 뒤집어졌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강하게 뒤집어진 게 부산대인 거야, 부산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쌍도라는 곳이 자유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가부장제의 잔재라고 해야 되나? 그게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뒤집어졌나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여기 글들이 좀 재밌더라고. 이게 몇 개 긁어 왔는데 그런 거야. 야, 아이디 산 거 아니고 그냥 자유들이 내면하는 거야. 현실을 좀 받아들여. 그냥 자유들이 자남을 준내기 싫어한다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 굳이 자여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그냥 맨날 자여 죽이고 패고 다니는 햇님이 싫다고. 약간 이런 거. 그 와중에 배대시 프랑스에서 온 우리 동현이 왔노 그러면서 이 뭐 둘이서 뭐 푸닥거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요거 보면 이제 보이지. 하이 메가리아 그래가지고 요게 있었고 그리고 자여 혐오글이 가득할 땐 뭐하고 있다가 참던 자여들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라서 호다닥 튀어와서 혐오는 나쁜 거야 이러고 있네. 준내 살기 편하노. 자여들은 애타 잘 하지도 않아. 냄혐글은 자남이 쓴 거다. 자적자 대단하노. 뭐 이런 이야기도 올라왔고. 그놈의 지령 얘기. 그냥 원래 자여 범벅에 덜어서 애타 안 보던 자여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거다. 자 비대하다 비대하다 했더니 어디까지 비대해지냐. 니들은 뭐 되는데 그냥 방구석에서 애타하는 부산대 해냄들입니다. 님들은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되다는 말 싸지르고 다니잖아. 자여가 말하니까 쫄리냐 이러는데 근데 지령은 근데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령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 얼마 전에도 그 잡혀왔잖아, 민주노총 그치? 지령 내용 보면 그때 그 지령이 한 15개 되거든.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지령이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보면. 그래서 원래 나도 이런 얘기 원래 옛날이었으면 했는데 지금은 나도 근데 무서워서 못 하겠다. 이제. 그래서 좀 민주노총 지령 한번 봐봐라. 그거 보면 소름이다. 그거 진짜. 그래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댓글을 그런 뭔가 이제 보통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중국 동포라고 할게 위주로 해가지고 다 돌리고 있잖아. 그게 직업이야, 걔네들은. 그래서 여성시대 안에서도 뭐 이제 길림성에서 온 여신이야. 그러니까 애들 다 쳐요, 쳐요, 쳐요! 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근데 요거는 조금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게, 문제는 그렇게 얘네들이 흑사병을 퍼뜨린 사이에 이게 쌍방으로 퍼져나온 거야. 지금 중국이 더 엿되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뭐 이건 하나의 동기 어진이든가 아닌가 뭐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부대 같은 데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이런 글들이 막 다 튀어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깽판을 치니까 너무 재밌다. 진작에 이렇게 깽판을 칠 걸 그랬다라는 이런 자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언니들 도와주는 숨어있는 부산대 빠미들 개추 일단 나부터 이래서 이런 식으로 쭈루룩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뭐 이걸 보면서 내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어떤 걸 느꼈냐면, 야, 준내 많구나라는 걸 하기 전에, 과연 이게 얼마나 많은 걸까라는 거. 실제로 뭐 제 방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뺨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도 나름 있거든. 근데 내가 착각을 했던 건 뭐였냐면, 내가 착각을 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이거는 여자가 여자를 팔 때 끝난다고 했잖아. 그리고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왜 이런 게 반대급부라는 게 생기게 돼 있단 말이야. 옛날에 뭐 이제 오늘의 유머가 있으면 일간 베스트가 생기게 된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뭔가 정치적으로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좌파 쪽이 더 강세거든. 그러면 그 반대가 그뿐 이제 우파가 나오게 되고 극좌가 나오게 되면 그 우가 나오게 됐는데
왜 빠미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을까라는 생각이 내가 항상 그게 신기하다 했잖아. 그게 지금 와서 알게 된 게 너무 많이 이쪽이 오염이 되니까 반대급부에서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애초에, 애초에 싸움 자체가 안 돼. 아, 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항상 이게 동일한 성별의 그런 동의가 필요하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싸움이 안 끝날 수가 있는 게, 안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정말로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남자 여자 엘리전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진짜로. 진짜 죽을 때까지 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나 이렇게 강경한 사람들과 강경한 사람들의 댓글들이 많이 장악하다 보니까 반대로 빰이 거르는 법에 대해서도 글이 올라오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군산대 빰이 거르는 법 알려줌 이래서 자여들 폰 보면 뭐 아이돌 덕질, 야구 덕질 등들 덕질한다는 명분하에 트위터 깔려있는 애들인데 그 중에 10명 중에 9명이 빰이라고 보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걸으면 됨. 왜냐고? 덕질할 창구가 트위터가 아니고도 널리고 널리는데 굳이 트위터에서 덕질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트위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상에 물들게 되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스탑럴커 마냥 숨어있는 애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트위터에 깔려 있으면 잘 거르고 빰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로 그런 뭔가 그런 빰이들의 그런 위아더 월드 창구가 빼 트위터인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쓰레기통을 일론 머스크가 돈 주고 샀잖아. 그 쓰레기통을 일론 머스크가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루 종일 트위터 그 트럼프 찬양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확실히 트위터는 근데 진짜 확산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뭔가 트위터에 나도 한 번씩 펄 때 있잖아. 근데 그런 거 뷰수 보면 막 몇백만 원 그냥 나오더라고. 나 그걸 보면서 또 놀랐는데, 그래서 이런 트위터 같은 것도 하나의 페이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일단은 뭐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것 같아. 그 주변 친구들도 좀 중요한 것 같아. 주변 친구들. 내가 아는 분 중에서 되게 능력 있는 분이 계셨거든. 되게 능력 있는 분인데 그분도 그 자기 여자친구가 끝까지 빠미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자기 여자친구의 친구들 보면 약간 좀 그런 애들이 있었대.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 좀 그런 자유들의 상징 같은 거 있잖아. 좀 옛날 이야기긴 한데 막 쇼컷 같은 거 하고 염색하고 남자처럼 하고 다니고 이런 애들이 조금 있었대. 그래서 자기는 아니다 내 생각했는데, 근데 결국에 헤어지고 나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오는 문자가 네 자지 준내 작았어. 박는데 느낌도 안 났어. 이런 문자가 막 계속 날라고 차단박으니까 메일로 계속 날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이게 소망이 됩니다. 보통 숨어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숨어 있는 게 굉장히 문제라서 이런 사상 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문제는 그게 강도가 달라. 그래서 진짜로 뭐 저렇게 극렬하게 진짜 잔압만 드는 막 싫어하고 이런 애들은 그런 기운이 나온단 말이야. 이 스탑 자체가 안 돼, 그런 애들이. 근데 문제는 가장 무서운 건 대부분이 이제 스탑을 하고 산다는 거지. 이렇게 스탑키 막 누르고. 그래서 이걸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남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트위터도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고, 뭐 주변 친구들도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내가 여기서 더 암담한 얘기를 해주자면, 근데 이게 강도에 따라서 다 다르긴 다른데, 근데 어느 정도의 그런 잔암 혐오는 여자들도 다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게 극단적이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뭐 애 낳기 싫다, 애 낳으면 여자가 손해다,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일본이랑 전혀 다른 게, 일본에 대해서는 여러분 진짜 거짓말하고 여자한테 출산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면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발작 포인트가 돼 있거든. 그래서 반대로 내가 여러분한테 말할 때, 이런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얘기를 해봐. 출산에 애를 낳는 거에 대해서, 야, 사랑하는 사람끼리 애를 낳는 걸 어떻게 생각해? 근데, 오빠, 나는 근데, 애를 낳는 건 조금 싫어. 이러면, 그러면, 그때 이거는 여자들이 잘 대답을 해주는 편이거든. 그러면 그래? 결혼은 좀 싫은데 젊을 때 결혼 싫고 뭐 싫은데 그러면 그래. 넌 잠깐 만나고 접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 그래서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저한테도 상담이 연애 상담, 지금은 요새는 연애 상담보다는 투자 상담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 얘기들도 진짜 많아. 오랫동안 여자 만났는데 여자가 빰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빰이는 진짜 그 중에는 진짜 강성노조인 빰이가 아니라 이런 피해의식에서 나온 거거든. 그럼 난 그때마다 얘기하는 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1년 정도 넘었을 때 이게 파악이 돼, 보통. 처음에는 잘 감춰. 근데 1년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지금의 동덕 사태 같은 거 이런 거 막 분노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때 되면 남자는 이게 뭐지? 이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사장님 이제 여자가 그동안 감춰왔던 걸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풀고 있는 건데 풀어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장님은 그때마다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헤어지진 않겠지. 근데 결국엔 이런 일들이 계속되잖아요. 결국에는 헤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헤어졌어. 헤어지고 또 얼마 전에 또 나한테 왔어. 나한테 또 메일 왔는데 내 가끔씩 후기 오거든.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그런 이야기가 오는 거야. 그래서 참 이게 어쩌다가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됐나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말한 게 정치적인 대안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게 가장 확실한 경우가 많다잖아. 그래서 나는 뭐 개인적으로 정치인 홍준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정치인 홍준표를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내 경험상에 홍준표를 좋아하는 여자 중에서 나는 안 괜찮은 여자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옛날에 내 여자친구도 홍준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되게 괜찮았어. 되게 강했고, 되게 부드러웠고, 그리고 야쏘도 오지게 잘했고. 근데 문제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또 홍준표를 좋아하는 여자들을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티를 잘 안 냅니다, 여자들도. 어떻게 보면 더 안 낸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내 옛날 여자친구도 물어보는 게 정치 얘기가 어쩌다가 나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한테 그런 거야. 어바나, 준표 오빠는 어때? 되게 조심스럽게. 되게 그래도 뭐 꼰대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 뭐 자기 소신이 있잖아. 얘기하고 넘어간대. 그러니까, 그지? 이러던데. 더 그걸 드러내기 힘들어. 여자들 사이에서는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이미 거기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반대를 얘기한 순간에 낙인이 찍혀서 공격을 당하거든. 더 알아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얘기하고 나니까 이게 참 진짜 그런 고양이 목이 방울 같은 느낌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 이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차라리 외국은 당당하게 내놓고 다니잖아. 난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그지? 여러분도 그게 편하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안타깝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냥 외국처럼 다 티내고 다니라고 그 계집이란 말이면 그렇게 발작을 하면서 왜 그걸 숨기고 다니? 얼마나 계집 같아 이게 맞잖아. 다 말하고 다녀 그냥 알았지. 다 티내고 다녀라, 제발 좀.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동독의 몸으로 그냥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얘기 한번 해봤고, 아무쪼록 점심 맛있게 잘 드시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